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다? 일단 우리는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원팀으로 간다라고 하는 길은 정했다라고 한다면 분열될 것이냐, 원팀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어떤 길인지는 정했다라고 한다면 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길을 걸으면서 그냥 걸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 돌멩이는 있는지 없는지, 뾰족한 거는 있는지 없는지, 유리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야 되겠죠. 대통령과 당이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건 길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제가 강조드렸던 건 뭐였습니까? 대통령실 정무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에서 더 소통하는 모습, 낮은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당대표가 나오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일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모든 책임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그런 행태도 마찬가지로 보여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그렇게 보이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홍준표 같은 인간, 이준석 같은 인간도 벌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제가 일단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렇다라 그래서 민주당의 상황이 꼭 그렇게 좋은 것이냐, 녹록한 상황이냐,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추미애가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 추미애가 이번에 6선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미애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추미애 같은 경우는 뭐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존재가 추미애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이야 개딸들의 존재가 필요할 테니까 같이 원팀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라도 품속에 칼을 품고 이재명을 어떻게 해버릴 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다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나가리가 됐던 사람들, 비명 행사가 됐던 민주당의 잔류 세력들 또한 있습니다. 임종석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은 벌써부터 개딸들한테 공격당하고 있던데요. 11명 후보나 자기가 지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 문재인 때문에 오히려 떨어진 거더라고 개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던데, 또 깨문이들이 과연 그거를 가만히 내비둘지. 그리고 조국의 존재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한테는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교섭단체가 지금 안 됐습니다만 20석이 돼야 되니까 벌써 공개적으로 요구했죠. 민주당한테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에 대한 어떤 기준을 10석으로 낮춰달라라고 또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이 또 조국의 요구를 안 들어주기도 좀 뭐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국 같은 경우도 이재명도 그렇고 두 사람의 공통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국도 올해 안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측에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판에 재판장 앞에서도 울먹거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뿐만 아니라 또 재판에 가가지고 울먹거린 사람이 있어요. 이화영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논란, 이거에 또 엮여 있는 사람이 이화영인데, 과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재명과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서 울었다라 그래가지고 그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어의 눈물, 악어의 집자기 그 자체 아니겠어요? 지난 이제 그 4일에 이화영 씨의 변호인 측에서 최종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최종 변론의 그 종결이 2월이란다. 4월 8일로 미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도 진짜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최후 변론 일자를 늘었었는데, 변호인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 자기가 실수를 했다면서 최후 변론 PPT 초안만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재판하기를 진짜 뭐같이 하는 것이죠. 살다가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최후 변론 일자가 정해져 있었고, 재판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날에 분명히 최후 변론을 해라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날이 되니까 PPT 초안만 만들어 놨다.
요즘 같은 진짜 대학교 애들조차도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발표 당일에 돼가지고 발표 당일날 발표 딱 하려고 하는데 PPT 초안만 만들어 놔가지고 발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따위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재판을 지금 늦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최후 변론이 안 됐기 때문에 이화영 측에 구형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이 되고 나서야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검찰이 구형한 것은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외국 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쌍방울 그룹에게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10억 원에다가 추징금 3억 원도 같이 구형을 했는데요. 구형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확정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런 어떤 범죄가 있었고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정도 징벌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제 이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검찰은 구형을 했고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례적으로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이화영 측에서 사법방해를 했다라고 하면서 재판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화영 부담으로 해달라라고 이례적으로 또 요청까지도 했습니다. 원래 이런 결정은 검찰이 딱히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그냥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측이 얼마나 이 재판을 능멸하고 그리고 또 사법 이렇게 또 방해를 해왔습니까? 재판 기록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국정원 등의 기밀 문서조차도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됐었고 이화영 배우자 기억나시죠? 재판에 와가지고 무슨 사랑과 전쟁 찍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제정신이냐 정신 차리라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화영에 대한 회유랑 협박까지도 했고 이화영조차도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 진술했던 거를 또 바꿔버렸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이재명이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도 검찰이 자기를 회유 협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죠. 이렇게 검찰이 구형하고 난 뒤에 당시 이제 그 이화영 측에서 보인 반응을 보니까요. 이화영은 이제 또 읍소를 한 것 같습니다. 울먹거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햇빛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땅도 밟을 수가 없는 손만 뻗으면 벽에 손이 닿는 한 평도 안 되는 수원 구치소에서 1년 7개월째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네,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진실 규명만 한다면 어떠한 형벌 속에 있더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실 규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술을 번복했던 이유는 검찰의 회유 협박 때문이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후 변론에서 눈에 띄었던 게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인이죠.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 변호인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어지는 얘기가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 이 사건은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대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막 터져 나오고 재판장이 이제 또 화가 나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변호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하지 말라고 제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누가 보든지 간에 김현철이가 어떻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찌재명 지지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서야 어떤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재판에 와가지고 갑자기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이다 뭐다 이런 식의 정치 선동을 판사님 앞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마치 그러니까 무슨 나치에서 볼 법한 그런 식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법원입니다. 법원에서도 지금 변호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판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에 대한 조작 사건이다. 이거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에 대한 조작 사건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판사를 우습게 알고 얼마나 사법부를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하다가 이화영 재판에 나가가지고 이화영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하냐?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래고서 찌재명 지지자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판사입니까? 정상적인 지금 이제 재판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사법부가 어떻게 됐고 얼마나 지금 능력을 당했길래 이화영 변호사가 이화영 재판에 가가지고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라고 이화영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화영을 변호하고 있지만 이화영에 대한 유무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누구에 대한 유무죄가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의 유무죄가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이 유죄면 이화영도 유죄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무죄면 이화영도 무죄인 것이다.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판사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를 보고만 앉아 있냐고요. 왜 사법부가 아직까지도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조국에 대해서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까? 변호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당당하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런 지금 막말을 지금 내뱉고 앉아 있는데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자백한 꼴 아닙니까? 이재명과 이화영이 같은 지금 운명 공동체라고. 사법부는 대한민국 상권 분립 체제에서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라도 최후의 보루로서 삼권 분립을 지켜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